재산만 무려 2,800조 원에 달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이 한국 방문과 동시에 일본 방문 계획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한국 방문을 마친 빈 살만 왕세자는 당초 태국을 거쳐 일본을 찾을 예정이었는데요. 지난 18일 로이터 통신, 블룸버그 통신, 일본 TBS 등 외신에 따르면 빈 살만 왕세자는 이날부터 19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이 계획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일본에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직접 빈 살만 왕세자의 방문 일정을 조율하는 등 많은 정성을 기울였는데요. 이에 반해 사우디의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에 일본 국민들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빈 살만 왕세자의 방일 취소로 당초 20일로 예정되었던 사우디와 일본 정상의 대면 회담도 취소되었으며 21일로 계획됐던 사우디 정부 관계자와 일본 측의 관계자들의 만남인 일본 사우디 비즈니스 포럼도 무산됐죠. 한편 빈 살만 왕세자는 지난 17일 0시 30분에 한국에 입국해 오후 8시 30분쯤 출국했습니다. 20시간 동안 한국에 머문 왕세자는 윤석열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두루 만났는데요. 오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남동 관저를 방문하여 오찬 회담을 가졌으며 오후에는 롯데호텔에서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등 우리나라 갈대 그룹 총수들과 만났습니다. 보안이 워낙 철통 같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자세히 전해지지는 않았으나 한국 기업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는 확실했다고 합니다. 왕세자는 총수들에게 사우디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지, 그에 따른 애로사항들은 무엇이 있을지 직접 질문했으며 앞으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총수들의 대답이 마음에 들었는지 사우디 왕세자는 다음과 같은 통큰 투자를 결정했다는데요. 먼저 한국전력은 8조 5천억 원 규모의 그린 수소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으며 현대로템은 사우디 철도청이 추진하는 3조 6천억 원 규모의 내용 고속철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각종 숙소 건립 등 달성한 투자율 명만 총 26건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계약을 따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해집니다. 오늘은 도대체 왜 사우디가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대한민국에 바리바리 싸들고 왔는지, 그리고 일본은 무슨 연유로 단돈 한 푼도 만져볼 수 없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리포트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사우디 왕세자의 통 큰 투자에 한국 기업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으나 반대로 일본은 찬물을 끼얹은 듯한 분위기입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일본인들은 방한이 취소됐다며 기뻐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한국을 방문하고 일본을 거르는 왕세자의 행동에 아연실색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사우디 왕세자는 대체 누구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몇천만 원을 호가하는 스위트룸에 숙박하는 남자. 우리 돈으로 2,800조 원 이상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남자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별명 미스터 에브리싱. 이 수식어들은 전부 사우디의 왕세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에게 붙는 것들입니다. 현재 사우디의 국왕의 나이가 87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빈 살만이 사우디 정치의 실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의 정치적 행보는 양날의 검과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그동안 억압받던 여성들에게 영화관을 개방하고 운전을 허용한 개혁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에게는 피해 숙청도 서슴지 않는 무시무시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 그가 3년 만에 방한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바로 사우디에서 현재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약 650조 원 프로젝트 네옴시티 사업에 한국이 수주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650조 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한 해 예산에 버금가는 금액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신도시 건설 계획인 것이죠.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사우디 북서부 허벌판 사막 한가운데에 서울 면적의 44배인 26,500제곱킬로미터 규모에 달하는 신도시를 건립하는 것인데요. 사막 한가운데 200m 간격의 두 벽을 세우고 그 내부 공간에 인구 900만의 신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벽의 높이는 롯데월드타워 90% 수준인 500m, 길이는 170km로 서울에서 강릉까지의 거리. 외벽은 태양열을 모으는 특수 패널을 설치하여 노화석연료, 운송수단은 지하 고속철도로만 다녀 교통체증을 최소화하며 또한 로봇이 물류, 가사, 서비스를 전담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최첨단 ICT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에코시티의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계획의 사업 파트너를 찾고자 빈 살만 왕세자가 불을 켜고 전 세계를 누비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한민국을 방문하며 짧은 시간 동안 참 많은 것을 약속하고 갔습니다. 전 세계의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선택지에서 고르며 빈 살만 왕세자는 크게 세 가지를 한국과 강화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에너지 분야, 방위산업 분야, 인프라 건설 분야 총 3개의 분야에 대해서 한국과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한 것입니다.
에너지 분야와 인프라 건설 분야에 대한 투자는 어느 정도 예측되었던 부분이나 광범위하게 무기 수출까지도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예상 밖의 결과였습니다. 국내 방산업체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조단위의 수출 계약을 맺은 것이 올해 초인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협력을 요청해올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치 못한 것이죠. 아마도 사우디 측에서는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더 격상시키고 싶다는 굳은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입이 떡 벌어질 사우디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 안달이 난 일본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끈끈한 관계를 인지하고 있기에 조바심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난 10월 사우디 왕세자의 방한이 취소되면서 일본인들은 무척 고소해하며 한국을 버렸으니 일본의 기회다 라면서 싱글벙글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에게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줬던 사우디 왕세자는 반대로 방일 일정을 취소해버리며 일본 국민을 경악시켰는데요. 11월 18일 블룸버그 통신이 전한 바에 따르면 왕세자는 물론이고 사절단 또한 일본은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21일로 예정되었던 일본 사우디 비즈니스 포럼도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방일 중단의 이유에 대해서는 사우디와 일본 측 모두 이유를 밝히지 않으며 묵묵부답 상태입니다. 다만 사우디의 방일 계획 취소에 대해 떠도는 소문을 모아보면 다음과 같이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바로 다들 예상했다시피 한국과 일본의 기술력의 차이가 더 이상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정 영역은 오히려 한국이 더 앞서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한국이 같은 기술력 대비 조금 더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사우디와 미국과의 관계가 애매하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다들 알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0월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쿠지의 사건 배후로 왕세자가 지목되자 사우디를 국제사회에서 완가시키겠다고 공언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사우디의 네옴시티 개발 계획에 이원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었죠. 이런 상황에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일본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미국에 대한 시위가 아니냐라는 추측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보안과 경호가 못 믿어온 것이 아니겠냐는 주장이 있는데요. 한국 방한 당시에도 사우디 측은 철통 보안을 이유로 호텔 400개의 객실을 통으로 썼으며 회담을 가진 유수기업인들 또한 2번이나 검색대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코로나 검사대는 물론이고 총수들의 휴대전화까지 맡겨야만 회담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엄격한 조치를 취했죠. 그만큼 보안과 경호에 철저하게 신경 쓰는 사우디의 입장에서는 얼마 전 있었던 아베 사건이 찝찝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는 추측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들은 추측일 뿐 정확한 이유가 아직 나온 것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해진 것은 일본이 더 이상 세계 시장에서 필수 불가결의 선택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대한민국을 방문한 다음에 방일이 취소되었다는 점은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충분히 일본을 대체할 수 있는 선택지임을 전 세계에 광고하게 되었으니까요. 네옴시티는 사우디의 신도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일머니로 만드는 인류의 미래도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짓겠다는 소식은 이제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겠죠. 이제 인류의 미래를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격적인 순간이며 앞으로 치열하게 펼쳐질 남은 네옴시티 수주전에서 대한민국의 선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서울리포트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